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선생님과 의료 종사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여러분들의 5분 닥터 청담동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오늘 새로운 뉴페이스를 모셨습니다. 우리 사실 청담동 피부과 김원장이 병원에 대한 뭐랄까 좀 정보를 오픈하지 않는 그런 우리 컨텐츠인데 역삼동 쪽, 역삼동 맞지? 네. 역삼동에서 개원하시는데 일단은 병원은 오픈하지 않는 걸로. 하지만 역삼동 성형외과 송 원장님으로 역삼동 이렇게 좀 이름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사실 나랑 교류가 가장 많은 우리 성형외과 선생님이시고 저희 학교 후배이기도 하지만 또 거리상으로도 가까워서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환자분들이 어떤 시술을 떠나서 수술적인 면이 필요할 때는 제가 제일 먼저 같이 상의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환자분들을 컨설트를 좀 보내면서 가서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상담과 수술을 도맡아서 좀 많이 도와주시는 우리 후배님을 오늘 모셨는데 그 코필러에 대한 그리고 코 수술에 대한 궁금증들을 조금 말씀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그 송 선생님 좀 지금 경직돼 계신 것 같아요. 네네. 풀어. 혹시 그 선배님이 좀 강제로 모신 거 아닌가요? 아 그런 거 아니고요. 네. 말 똑바로 하자. 네. 아니 뭐 친분이 있어서 뭐 같이 한번 얼굴 보자고 하셔서 사실 우리가 사실 학교에서 처음 만난 거는 벌써 한 2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굉장히 오랜 세월 시간 같이 수업도 많이 듣고 공부도 많이 사실 알려줬고 진짜 옛날 얘기다. 그 원장님 학교 다닐 때 공부 엄청 못했다고 하셨던데.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역시 하여튼 확인된 뭐, 바가 아니고. 네, 잘생기시고 뭐 영어 잘하시고 뭐 되게 맞지? 카리스마 있었던 선배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봐.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 인정해줘. 오늘 잘 모셨네 오늘. 사실은 우리 푸티 성형을 하는 병원의 원장님들은 이제 코를 시술할 때 필러를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 실을 또 많이 쓰고 그 두 가지밖에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환자분들이나 댓글들에도 많이 달리는 것들이 혹시라도 코 수술을 하려고 했었을 때 이전에 받았던 시술들 내가 하는 것 자체는 히알루론산 필러이긴 하지만 어떠한 다른 이전에 코를 높이기 위한 그런 시술들을 받은 이후에 코 수술을 하는 경우에 혹시라도 이런 힘든 뭐 저해점이 있거나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는지가 사실은 오늘의 이슈거리이고 토픽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해요 나는. 댓글을 보면 필러를 긁어내야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성형외과 원장님으로서 팩트 체크를 하고. 그렇지 팩트 네. 체크를. 일단 필러의 종류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HA 필러처럼 녹는 필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시면은 뭐 일주일 전이 수술하기 일주일 전이나 2주일 전에 그 히알라제라는 그 녹이는 효소로 이제 녹이고 오시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 부득이하게 당일에 바로 수술을 원하신다. 외국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오픈을 하고 수술을 하는데 일단 박리를 해보면은 HA 필러 같은 경우에는 흘러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전에 네. 했던 거라도. 네네 이게 그러니까 그게 고체가 아니라 거의 액체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예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거를 그 흡인하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그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녹는 필러라는 거기 때문에 녹는 필러를 쓸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없앨 수 있는 그런 지우개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냥 걔네들을 집어넣으면 이전에 했었던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네네. 그럼 이전에 사실은 무슨 아쿠아미드나 아쿠아필링 그리고 뭐 아밀리안 필러? 뭐 그런 QGL 이런 아니면 그 칼슘이 들어있는 필러 이런 것들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수술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나요?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으십니다. 있어 아직도. 예. 그럼 그런 경우에는 좀 긁어내거나 아니면 수술을 그 위에 어떠한 실리콘이나 그런 보형물을 집어넣어서 코를 수술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러면 그렇게 올리거나 할 때 수술적인 그 애로사항이나 저해가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나요? 일단 그런 녹지 않은 필러들을 사용한 경우를 보면은 안에 이제 조직들이 되게 딱딱해져 있고 되게 변형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직들의 변형이 있다고. 예, 그래서 히알루론산에서는 볼 수 없고 그런 네, 거는. 그 많이 보지는 못하는데요. 못 봤는데 그런 녹지 않는 필러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이 변형이 돼 있고 뭐 노랗게 돼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단 문제는 이제 그거를 조금 제거를 다 하기도 어렵고, 만약 이제 제거하다가 조직이 조금 손상되거나 그러면 또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여태까지 했었던 그런 어떤 이물질을 집어넣고 나서 수술을 했었을 때 가장 힘든 케이스가 어떤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름은 모르는 필러를 넣고 오신 분이신데 10년 전 뭐, 그렇지. 근데 뭐 필러다 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모든 조직이 다 노랗게 변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딱딱한 약간 석회화된 지방 덩어리 같은 게 다 꽉 차 있고, 다 제거하기도 어렵고, 제거해버리면 이제 조직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얕게 되기 때문에 얇아지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원장님이 어떤 분이 자기가 코 필러를 했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네네. 근데 와서 열어봤는데 근데 그분이 만약에 했던 분이야. 근데 코를 열어봤었을 때 필러를 안 한 코랑 했었던 코랑 봤었을 경우에는 필러를 한지 안 한지를 그 육안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상당히 어려운데요. 코 수술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열어보나요? 네, 다 끝까지 다 엽니다. 그럼 대략 여기를 절개하고 중간을 절개해서 코 안쪽을 절개해서 박리를 여기 이 범위까지 다. 그럼 완전 이게 다 들리는 네. 거네. 그럼 다 들려서 그 코뼈랑 연골을 다 보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네, 개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필러 자체를 한 분과 안 한 분을 육안으로 봤었을 때는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어떤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필러를 맞으신 분들은 당연히 차이가 나고요. 그렇지. 만약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코에 필러를 넣었을 경우에는 그 유지 기간이 다른 그 안면 부위보다 더 오래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 4, 5년 이상 지난 분들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구별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필러를 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수술을 할 때는 그게 저의 요소는 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리 녹이거나 뭐 오래됐거나 뭐 물론 그 HA 필러처럼 녹는 필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저는 제 경험이나 뭐 제 생각으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코필러를 했다는 분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히알루로나제라고 하는 그 녹이는 주사를 맞고서 하는 그런 루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맞고 오시고 상담하실 때 그 필러를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하기 뭐 2주 전, 3주 전, 뭐 늦으면 뭐 일주일 전이라도 그 히알라제를 맞으시고 그 다음에 수술을 진행을 하시고요. 부득이하게 당일에 바로 수술을 원하신다고 그러면은 그 수술하기 전에 히알라제를 넣고 그다음 수술하면서 또 남은 것들은 또 그 흡인하면서 수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사실은 히알루론산 필러가 내가 볼 때는 필러 중에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네. 사실은. 그리고 왜냐하면 그 필러 자체는 우리가 녹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필러라고 하는 애들을 한 경우에는 긁어낼 필요 없이 걔네들을 녹이는 주사를 혹시 모르니까 그거를 쏴서 그냥 있는 것 자체를 조금은 없애는, 긁는다는 게 아니라 주사를 놔서 일단 깨끗하게 조금 더 청소를 한 다음에 이제 수술하는 게 좋다는 얘기고, 필러 종류 자체가 이전에 많이 행해졌었던 여러 가지 녹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쿠아미드나 뭐 큐젤이나 여러 가지 칼슘 필러나 이런 애들은 긁어낼 수 있는 우리가 용액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필러를 하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긁어내야 될 수도 있고 조직의 변성이 와서 노랗게도 변하고 까맣게도 돼 있는 경우도 보셨다고는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 똑바로 안 들어, 졸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이게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필드에서 경험을 한 걸 토대로 얘기를 하자면 히알루론산 필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러를, 그리고 청담동 피부과 김 원장이 코에다 할 때 하는 필러인 녹을 수 있는 필러를 하는 경우에는 걔네들이 코 수술을 그 이후에 하는 경우에 큰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다는 얘기죠. 네,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 이해했어? 저희가 사실은 필러를 한 이후에 코 수술,
대한 이슈도 많고 그리고 사실 환자분들의 궁금증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속 시원하게 좀 풀어주기 위해서 차라리 조직을 열고 안쪽을 봤었을 때 어떤지를 말씀해 줄 수 있는 우리 송 원장님을 모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한 90% 정도는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피디님 어땠어? 일단 코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필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지금 영상을 잘 보시고 또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궁금증이 있다라고 하시면 가까운 성형외과 아니면 피부과를 찾아가셔서 내원하셔서 좀 문진과 상담을 좀 해보시고 아니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성심성의껏 답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 원장님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로 모셨는데 조금 더 좀 빼먹을 건 빼먹어야지. 분량이 조금 더. 원장님 내가 우리 다음 편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많이 받는 그런 질문들을 몇 가지 추려서 좀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래야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또 원장님한테 원활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의뢰를 드리고 할 수 있는 좀 이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몇 가지 더 질문을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는 컨텐츠 하나 더 하는 건 어떠신지? 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오케이. 오늘도 저희 송 원장님 좋은 말씀 잘 해주셔서 유익한 정보였으면 좋겠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